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가 강남학원 김하윤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좀비기출 특강 기본편 제4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민법규제에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진행하는 좀비기출 문제집이 있고, 강의 노트 세 가지입니다.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립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해투문 문자로 밑에 네 가지 정확히 적으세요. 특히 교재 과목도 꼭 적으세요. 민법, 중개사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매도인 담보 책임을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오른쪽에 써드리죠. 230페이지입니다. 일단 매도인 담보 책임은 계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원시적 하자를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 매매계약 전부터 원시적으로 하자가 있었죠. 이걸 책임지는 건데 이건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근데 이 법률 규정은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라 특히 매매 규정은 다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매도인은 담보 책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반대 특약 가능하죠. 그래서 매도인은 담보 책임 지지 않는다. 이 특약 원칙 유효입니다. 따라서 이 특약하면 매도인은 담보 책임 지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하자를 알고도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인간적으로 책임지하겠도 책임 면하지 못합니다. 584조입니다.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 이 특약 유효입니다. 근데 특약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 면하지 못합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은 권리하자와 물건하자가 있죠. 근데 시험은 대부분 권리하자가 나오고 권리하자가 총 5개가 있습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은 먼저 타인 권리 매매가 있고 일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습니다. 전부와 일부 나눠요. 그 다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 행사, 경매된 게 있고 그 다음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용의물권 등 제한물권 제한이 있어요. 이 5개가 있는데 원래 매도인 담보 책임이란 하자를 몰랐던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고 이것만 외우면 끝납니다. 악의도 가능한 게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안이 제일 중대하죠. 저당권이 경매 나왔습니다. 그럼 악의 매수인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도 가능한 걸 외워요. 이게 전해, 일감, 실행, 행사, 손해입니다. 다시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 일감, 실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 전해, 일감, 실손해요. 즉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이득을 얻고 실손해만 얻어서 전해, 일감, 실손해입니다. 그럼 이게 아니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는 해지할 수 있죠. 여기 없는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만 가능합니다.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 없는 거 해제는 선의만, 손해배상 청구도 선의만 가능합니다. 네, 경매에 실행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밑에 두 개는 아예 빨강색 없네요. 여기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가지 나오고 악의 매수인도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립니다. 선의만 할 수 있어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지상권, 임차권 등등 말합니다. 다음 행사기가 있는데 이제 선의 매수인은 모르잖아요. 하자를 안 날부터 1년 냅니다. 악의 매수인은 안 날이 계약일이라 그때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선의 안 날 1년 따라 외우시고 전해일감 실손의 요면 끝납니다. 나머지 선의만. 다음 물건하자는 권리하자보다 물건하자가 발견하는 게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사러 갔는데 초등학생도 엄마 천장에 물이 새네 라고 바로 알아요. 초등학생도 알죠. 그러니까 물건하자는 악의 매수인은 담보책임 물을 수 없고 선의 무과실 매수인만 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매로 취득했는데 물건하자는 담보책임 행사할 수 없어요. 경매에서는 권리하자만 담보책임 행사할 수 있고 선의 안 날 6개월입니다. 기간도 6개월로 짧아요. 다음 법률적 제한이나 장애가 있으면 우리 법원은 이건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하자 또는 목적물하자라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물건하자 넣으면 이 4개 딱 외우세요. 자, 기출문제집 186페이지입니다. 아까 아기도 가는 게 전에 일감칠선입니다. 그럼 1번이 연습하기 가장 좋은 문제죠. 갑이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옳은 겁니다. 1번 토지 전부 동남쳐요. 전부가 타인 권리이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이 전해 해제할 수 있죠. 악이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일부가 평 타인 권리이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이도 대금감액, 일감, 감액 청구할 수 있죠. 3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으로 멸실 동남쳐요. 그 다음 2000 동남이 그럼 일부가 멸실이네요. 그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여기 전에 일감 실손이 없죠. 여기 무조건 선이만 가능합니다. 근데 악이 나오고 제일 그때 못 말 수 있다 틀렸죠. 여기는 선이만 가능합니다. 4번은 지상권 동남쳐요. 그럼 지상권은 용의물권, 제한물권이죠. 여기 전에 일감 실손이 없죠. 여기도 선이만 가능한데 끝에 악의도 못 말 수 있다 틀렸습니다. 5번 토지의 설정 저당권자 실행 동남쳐 실행으로 우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도 계약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죠. 이게 실손해죠. 실행되면 악의도 해제 손해배상 가능하다. 그래서 5번 지문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일감 실손해 오면 다 끝납니다. 2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 설명 틀린 거죠. 1번은 밑에 해설 보시면 579조가 있는데 자 2항을 먼저 봐요. 변제기를 만약에 2월 10일로 가정하세요. 그럼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매도인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도 팔 수 있죠. 근데 변제기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파는 거죠. 그럼 그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하겠죠. 아, 채무자 돈 많아요. 걱정 말고 채권 사세요 라고 담보했습니다. 1월 10일 날. 그럼 언제 걸 담보할 것인가? 변제기 자력을 담보고 수정합니다. 지금 1월 10일 날 채권 팔면서 담보했지만 결국 변제기 때 돈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팔 때는 변제기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럼 1항은 말이 없지만 변제기에 도달한 겁니다. 2항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니까 1항은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이에요. 그럼 이미 변제기 지났죠. 그럼 변제기 지난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때 당연히 그날이죠. 매매 계약시. 이미 변제기가 지났으니까 오늘 매매 계약시 채무자 돈 많아요. 걱정 말고 사세요라고 하겠죠. 여기를 변제기라면 안 되죠. 이미 변제기 지났는데 이때는 매매계약 당시 자력을 담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1번 보세요.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때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 맞아요. 계약 당시 자력을 담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조문 그대로죠? 1항을 물어봤습니다. 자 2번 저당권이 설치된 부동산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을 출연했죠. 출자한 경우 그럼 악의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뭐든지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은 여기 실손에 해당하죠. 경매가 실행되면 악의 매수인도 해제, 손해배상할 수 있고 또 여기처럼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갚았어요. 갚은 거죠. 그럼 악의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 갖춘 임대차 동남죠. 임대차가 있는 경우 그럼 이건 제한물권, 용의물권, 제한물권이죠. 그러면 전에 일감 실손이 없으니까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매매 목적인 권리자 일부 동남자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경우 악의는 해지할 수 있나요?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선이죠. 선이 그리고 이게 안날 동그라미 1년 동남쳐요. 해지는 선이만 가능하죠. 악의는 감액 청구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선이 안날 1년입니다. 이 정답이죠. 5번 매매계약 당시
극조물차 일부 동그라미치고 멸실 동그라미쳐요. 그럼 수량보증이라 일부 멸실은 전해 일감 실손 아니죠. 그럼 여기 선의만 가능하죠? 맞습니다. 선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담보책임 옳은 거죠. 1번 타인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자 전부 동그라미쳐요. 전부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도 해지할 수 있죠. 여기 전해죠. 2번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 동그라미 실행. 그럼 실손에 물어봅니다. 행사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실손해가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3번 매매 목적 권리 전부 동그라미쳐요.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은 선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은 해지만 할 수 있죠. 여기 오면 해지 아닌 거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선이 맞다고요. 선의 매수인에게 근데 이행이익이죠.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 인정되고 유효일 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입니다.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전세권 동그라미쳐요. 제한물권.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들렸고 관계없을 때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죠. 없을 때 선의는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맞았지만 계약 해지하려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5번 권리 일부 동그라미쳐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그럼 선이 동그라미쳐요. 선이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조건은 여기 1년 동그라미치면 앞에 계약한 날이 아니라 아까 선이 여기가 안날 1년 그랬죠?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하네요. 그럼 여기 써보세요. 실제 면적이 씁니다. 180평. 쓰셨죠? 계약 면적에 200평 써요. 그러니까 200평을 계약했는데 면적은 180평에서 20평 부족하네요. 그러면 씁니다. 이게 수량 부족이죠? 20평 부족하죠? 여기 수량 부족과 일부 멸실은 전해일감 실손이 없죠. 여기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어요. 틀린 거 1번 선이 나왔죠. 선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평만큼 대금감액 청구해야겠죠. 1번이 정답이고 2번 악의 매수인은 제일 그때 뭐뭐 할 수 없다. 맞아요. 3번 담보책임 권리행사에는 매수인이 안날 동그라미 1년 동그라미 선이 안날 1년입니다. 4번 미달 부분이 원시효 불능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 이행 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효 불능 무효일 때 나와요. 근데 여기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무효일 때 나오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5번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했을 경우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죠. 답은 1번입니다. 즉 180평 필요 없대요. 꼭 200평이 필요하다. 그럼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수량 지정한 매매 목적물의 일부 동그라미 치시고 멸실 동그라미. 그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전해일감 실손이 없죠. 그럼 선의만 가능합니다. 틀린 겁니까? 그럼 악이 찾아요. 빨리 악이. 여기 2번 악이 보이죠? 제가 그때 뭔 말 수 있다 틀렸죠? 이게 정답이네요. 여기 전해일감 실손이 아니라 선의만 할 수 있다. 선의. 답이 바로 악이 찾으면 나오죠. 1번은 수량 지정한 매매가 무슨 말인가 설명한 겁니다.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 주안점을 두고 가격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2번 악의는 행사할 수 없어요. 3번 선의 매수인은 멸실내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 청구해야겠죠. 4번 잔존한 부분 아니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선의 매수인은 일부 멸실 사실 안날 동그라미치고 1년 동그라미쳐요. 그럼 선의 안날 1년 행사되죠. 답은 2번입니다. 6번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 담보책임 관련하여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 그러면 전해 일감 실손해죠.
기억 전부 동그라미치고 여기 해제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니은 일부 동그라미 쳐요. 감액 동그라미. 이것은 실행 동그라미, 실행 동그라미, 해제. 이게 제한기법 그대로는 전에 일감 실손해. 이게 정답이죠. 리을은 지상권 동그라미 쳐요. 그럼 제한물권은 악의는 행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리를 틀려서 정답이 5번. 제한기법 전에 일감 실손해 그대로 냈네요. 33일 출제위원이 제 유튜브 강의 본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냈습니다. 7번. 7번은 갑을병 사례가 나오고 문제가 기네요. 그럼 갑을병 사례가 나오고 문제가 길면 1, 2, 3, 4, 5 지문 읽으면 정답이 바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옳은 겁니까? 한번 해볼까요?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토지 목적물 하자 맞았죠? 아까 법령상 제한이나 장애는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하자, 목적물 하자 이게 맞았네요. 정답이네요. 그럼 우리 연습이라 문제 읽어볼게요. 갑은 을로부터 X토지를 자 매수 동그라미 갑이 있었죠? 갑이 매수 갑이라고 써놔요. 그럼 토지에 씁니다. 을소유 을소유 매수해서 상가형 건물을 신축할 계획에서나 법령상 제한 동그라미 쳐요. 물건하자 물건하자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토지오염 동그라미 쳐요. 이것도 물건하자 물건하자 토지오염으로 통상적 사용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옳은 겁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X토지의 하자가 존재한 여부는 목적물 인도치가 아니라 계약책을 시 기준이 원칙이죠. 3번 갑이 토지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계약책을 당시 알고 동그라미 알고 있었다면 우리에게 하자 원칙이 물을 수 없습니다. 물건 하자는 악의는 행사 못하고 선이 무과실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죠. 4번 갑이 토지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해야겠죠. 5번은 갑은 토지 매매 오염 사실 안날 동그라미 이게 6개월 했죠. 물건 하자 안날 6개월에 행사해야 되죠. 답은 1번입니다. 8번 불특정물 하자로 인해 매도인 담보 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 권리로 규정되는 거 이건 법조문 그대로죠. 그럼 퇴근 감액이 없죠. 나머지 해제라든가 손해배상 하자 없는 물건 청구 있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다음에 인법 이론 강의 두세 번 이상 꼭 보셔야 됩니다. 그 합격서도 계속 반복해 보셔야 돼요.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이론 강의 연결되고 다음 2차 중개사법도 85점 맞아야 되죠. 이론 강의 계속 반복해 공부해 주세요. 특히 암기법도 꼭 다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저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